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트럼프가 오면 생기는 일입니다. 네,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청와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 30일에 한미 정상회담 갖는다 이렇게 일정을 밝혔는데요. 예. 이게 이제 28에서 29일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주변국들의 연쇄회담이 열린 직후의 일정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먼저 일정도 구체적으로 어디 가는지가 미확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이제 DMZ 방문설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일단 청와대는 상세 일정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 수준에서 밝힌 바가 있지만 아사히 신문이라든지 이런 일본 언론들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에 비무장지대를 시찰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또 언론 내 이제 정부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다는 이런 이 기사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DMZ 그 옆에 판문점에 가가지고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얘기도 나오겠는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미국 언론들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만남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이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하는 이런 그림을 또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뒤따라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좀 엇갈리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남북미 종전선언까지도 이번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는데 하지만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이 남북미 정상회담 계획은 지금은 없다 이렇게 말한 사실도 보도되고 있어서 네.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확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하지만 뭔가 기대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대를 키울 수밖에 없는 게 미국과 북한 정상이 친서를 계속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좋아지는 그러니까요. 상황인 거죠. 예.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 이렇게 밝힌 데 이어서 북한 매체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이 읽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읽어보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잘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예.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해주면서 이게 북미 협상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사실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한 흥미로운 내용이 뭘까요? 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으로 협상에 다시 응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새로운 계산법이라는 것은 결국 영변 등의 일부 핵시설에 대한 어떤 조치를 대가로 한 제재 완화론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해석을 많이 해왔는데요. 예.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이와 관련된 좀 메시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상 간에는 분위기 좋은데 하지만 어쨌든 실제 협상은 이제 실무선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실무 협상서부터 차근차근 이제 진행해 가야 된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27일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방한을 해서 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 조율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북핵 협상과 관련한 전반적 논의도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비건 대표가 만약에 이번 주 초 중에 이제 방한을 했다라면 북미 간에도 또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정이 또 배치될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바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일단 지금 27일에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일정이 좀 늦춰졌으니까 이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당시에 보다 진전된 비핵화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이 북한을 좀 설득을 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또 제기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G20 회의에서 미중 정상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정보 공유라든지 의견 접근이 좀 이루어지면 비핵화 협상 동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반면 미중 간의 최대 현안은 지금 북핵 문제가 아니고 미중 무역 협상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북핵 문제가 이 미중 무역 협상에 좀 이 종속되는 구도가 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제기가 한쪽에서는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G20 회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고 아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판단을 좀 하지 않겠는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주가 참 중요한 한 주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요.
악화되는 노정 관계입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이죠? 그렇습니다. 이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이 되면서 민주노총은 지금 강경 대응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노총 지도부가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 노동탄압 규탄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서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좀 내놨습니다. 예. 이번 달 말부터 각 지역별, 사업장별 결의대회를 쭉 개최를 해서 좀 분위기를 고조를 시키고 다음 달 18일부터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된 건 국회 앞에 시위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작년 5월에 민주노총이 어떤 국회 내부에서의 기습 시위하고 지난 3, 4월에 걸쳐서 이제 국회 앞 탄력 근로제 반대 집회 이런 것들 총 4차례 집회를 하면서 조합원들의 폭력 행위를 주도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영장이 신청이 된 것이었는데요. 예. 법원은 지난 21일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 중에서는 5번째로 구속된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995년에 이제 당시 권영길 위원장이 구속이 됐었고 2001년에는 단병호 위원장, 2009년에 이석행 위원장, 그리고 박근혜 정권 당시에 한상균 위원장 이렇게 좀 앞서는 4차례 구속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도 권영길, 단병호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좀 전직 민주노총 위원장하고 노동계 언론들이 쭉 함께하면서 상당히 좀 노동계 네. 입장에서는 무게감이 있는 그런 이 기자회견을 진행을 한 그런 셈이 됐습니다. 근데 뭐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지만 영장 발부한 건 사법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도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사법부의 결정이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런 취지의 답인 것이죠. 마찬가지 실제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하지만 민주노총은 결국 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수사기관인 것이고 또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자기들은 평가한다는 이유로 정부 규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악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